안녕하십니까. 인천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들을 위해서 2023 대입 논술 전형을 안내할 인천 진로진학 지원단 교사 유성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23학년도 대입 전형의 논술 전형만을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앉아 있습니다. 이 논술 전형은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전형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어려워서 피하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겁을 내는 학생들도 있겠고 또 도전하는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관련해서 논술 전형의 특징과 그리고 수능 최저 유무와 그리고 계열별, 대학별 논술의 유형 등등을 소개해 드리고 논술 전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전략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술 전형의 특징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은요, 통합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말 그대로 대학별 고사입니다. 대표적인 대학별 고사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중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상위권 대학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중위권 대학들로 들어와서 중상위권 대학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별로 계열별로 논술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논술 문제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성적이 들어가는 대학들이 많이 있지만 논술 실력이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보다는 논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전형에 비해서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다른 전형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던 학생들조차도 나중에 논술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을 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들은 수능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쇄저가 있는 대학들은 충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서 논술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맞춰서 본인의 수능 실력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술 전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에 비하자면은 충원 합격하고 그리고 충원이 돌아가는 비율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즉 논술 전형에 합격하면은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과 전형이라든가 종합 전형에 비해서 충원 합격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요강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만 논술 실시하는 날짜가 수능 이전과 수능 이후로 분류가 되는데 수능 이전보다도 수능 이후에 대학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같은 날에 논술 시험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본인이 수시 지원을 할 때 미리 수능 전형을 6개 지원할 경우에 겹치지 않은 대학을 골라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논술 지역별 실시 대학과 인원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논술 전형은 최근에 계속 인원수가 줄어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11,000명 정도를 아직은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789명, 인천이 인하대학교가 있죠. 469명, 경기도가 3,047명. 상대적으로 서울은 좀 줄고 경기도는 좀 늘어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원도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있어서 259명 선발하고요. 논술 전형으로. 충청도에 한국기술교육대, 고려대 세종이 그리고 홍익대 세종이 있어서 751명 선발합니다. 대구에 경북대, 부산에 부산대가 또 논술을 실시하고 있고요. 울산에는 울산대 의예과만 11명 논술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빨간 글씨가 화면에 보이겠습니다만 서경대학교하고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는 올해 2023 수시 논술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고려대학교 세종이 들어왔고 몇 개 대학들이 들어왔습니다만 올해는 서경대와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들어와서 대학교 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원은 작년 대비해 봤을 때 38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는 늘었지만 전체적인 인원수는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표에 충청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새로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고요. 경기 지역에도 보면은 외대 글로벌이라든가 한양대 에리카라든가 중앙대 안성 캠퍼스가
같이 있으면서 인원수가 좀 많이 들어있는 편이 되겠지만 중앙대라든가 한국외대의 인원은 서울 쪽으로 인원수가 잡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원수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서경대학교 같은 경우는 책자에 보면은 논술 전형에 들어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서경대 같은 경우는 교과가 60% 반영하는 것으로 대학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교과를 50% 반영하게 되면은 사실 논술 전형으로 분류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경대학교 같은 경우는 간혹 책자에 교과 전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논술로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화면에는요, 지금 논술을 선발하는 많은 대학들 중에서 12개 대학을 좀 꼽아봤습니다. 역시 가천대학교, 작년에 가천대학교가 논술이 들어오면서 1000명 정도를 선발했었는데요. 지금 914명으로서 논술 전형으로 가장 많이 선발하는 대학이 됐고요. 그를 이어서 경희대학교가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그리고 국제 캠퍼스를 합쳐서 50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중앙대, 수원대, 경북대, 인하대, 건국대, 고대, 홍익대가 한 400명 선을 갖다가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는 작년도에 거의 700명 정도를 선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대학교가 작년도에 정시 40%를 충족하지 않고 올해 정시 40%를 충족을 해서 논술에서 인원을 빼와서 정시 40% 인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14명이 줄었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 논술을 지원하는 학생들 또는 뭐 수험생들 중에는 중앙대 작년 대비로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점을 좀 의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밑에 쪽으로 가서 보면은요, 부산대도 있고 많이 줄은 학교가, 그리고 연세대라든가 성균관대는 대표적으로 논술로 많이 선발했던 대학입니다만 작년도에 정시 정원을 40%를 늘리면서 인원수가 많이 줄어서 그 인원이 그대로 올해까지 반영이 돼서 300명대 정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예체능입니다. 논술을 예체능으로 선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골프학과라든가 아니면 스포츠과학이라든가 태권도학과 같은 곳이 합쳐서 한 15명 정도를 논술로 선발하고 있고요. 제가 밑에 조그맣게 써놨습니다만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데 메이크업 학과에서 8명 정도를 논술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유의해 주시는 게 좋겠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연극 영화에 영화 쪽을 논술로 4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주의 있게 봐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치 한약수,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작년서부터 약학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의치 한 정도라고 얘기 안 하고 의치 한약 수의과 대학까지 합쳐서 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을 따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24개 대학교에서 의예, 치의예, 한의예, 수의예, 약학을 선발하고 있고요. 의예와 약학, 작년서부터 모집하기 시작한 약학과 선발하는 대학들이 8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전체적으로는 256명, 작년보다 한 3명 정도가 줄었습니다만 아마도 지원하는 학생 수는 자연계 쪽에 있는 다른 학과 전체를 다 합친 인원만큼을 아마 이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에 아마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256명을 대학별로 이제 선발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이 의치 한약수 계열의 이 논술 전형의 유형은 그 대학의 일반적인 유형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대목들도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유무와 그리고 그 전형 요소를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따로따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아봤는데요. 먼저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과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으로 나눠봤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 중에서 논술을 100으로 실시하는 대학들은 건국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성균관대, 덕성여대, 한국항공대가 있습니다. 특히 성대, 덕성여대, 한국항공대는 작년에는 학생부를 반영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논술 100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논술 100으로 실시하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에 5개 대학이 있고요. 예전서부터 논술 100으로 수능 최저 없이 논술을 실시하던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 그대로 논술 100을 유지하고 있어서 논술 100 전형, 수능 최저 5개, 수능 최저 없는 것 1개가 있고요. 학생부 10 정도를 반영하는 대학은 홍익대와 홍익대 세종, 승명여대가 수능 최저 대학 안에 있고, 한양대학교가 작년에 학생부 20 정도를 반영하다가 올해 학생부 10으로 옮겨와서 수능 최저 없는 대학 안에 있습니다. 이 한양대는 밑에 지금 보시면 써 있습니다만
재미나게도 논술에서 학생부 종합평가를 학생부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0% 반영했었는데 올해 10%를 학생부 종합평가로 실시를 한다고 대학에서 발표했습니다. 학생부를 20 정도 반영하는 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으로는 서강대와 서울여대, 최저가 없는 대학은 아주대와 한국공학대. 이 한국공학대는 한국산업기술대가 이름이 바뀌어서 올해서부터 한국공학대라고 불리우게 됐고요. 학생부 30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과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으로 나눠져서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학생부 40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최저가 있는 대학 중에 가천대, 숭실대, 울산대, 의예가 있고요. 최저가 없는 대학으로는 경기대나 수원대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부 60을 반영하는 대학으로 서경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경대는 교과 전형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지만 논술로 넣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밑에 잠깐 제가 여기다 정리를 했습니다만 학생부를 반영하는 서강대, 경희대, 중앙대, 동국대, 성진여대들은요. 비교과를 포함합니다. 즉 서강대는 출석과 봉사, 경희대학도 출석과 봉사 시간이라든가 출석 일자를 학생부 점수에다 집어넣고요. 중앙대, 동국대, 성진여대는 출석 여부를 확인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인 경우 수능 최저 충족 여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논술 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는가 없는가인데 지금 화면에 인문 계열의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에서 세계 등급 합 4,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인문이 제일 높죠. 그리고 합 5 대학들이 보이고 있고요. 성균관대 글로벌 시리즈 있죠.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글로벌 리더가 거기에 들어가고요. 이화여대 스크랜턴이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계합 6대학으로 부장대 경영,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이 있고요. 세계합 7은 홍익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으로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에서 2개 등급합 3, 2개 등급합 4, 2개 등급합 5, 6, 7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저기서 잠깐 보시면은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가 2개 등급합 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의 대학교 위상으로 봤었을 때 최저 학력 기준이 논술 전형에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희대학교에는 논술 전형의 지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문 쪽에서도 철학이라든가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 100대 1이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었고요. 경희대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사실은 2개 합 6이라는 최저학력 기준이 좀 높은 편입니다. 물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논술 전형은 경쟁률 자체도 낮지만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2개 합 6을 마치는 학생 수도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논술 전형의 대학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역으로 논술 전형으로 이름 있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지만 연세대학교를 도전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최저합 6을 충족하면서 논술 전형에 도전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개의 3등급 대학 중에서 가천대, 고려대, 세종, 서울여대가 있고요. 그중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경희대학교 예체능 계열의 논술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라든가 골프학과라든가 스포츠과학이라든가 이쪽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한 개 3등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도전해보는 것도 돌려서 논술 전형으로 활용해보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의 논술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인문보다도 좀 복잡다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의예과라든가 약학이라든가 치의학과의 논술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이 다양한 문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국수영탐 중에서 4개 등급합 5서부터 시작을 해서 3개 등급합 3개 1등급, 3개 등급합 4 등으로 높게 형성되는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 등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보시길 바라고요. 일반적인 학과 중에서는 3개 합 6으로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가 시작을 하고 그 밑에 3개 등급합 8 홍익대 그리고 2개 등급합 2, 2개 등급합 4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간호학과 같은 경우 2개 등급합 4 사실은 최저학력 기준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치고는 좀 높은 편이거든요. 간호학과인 경우에. 그래서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 수가 실질적으로 많이 안 돼서 공략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개 합 4를 충족한다면 괜찮겠죠. 한 개 3등급 대학들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문계 쪽과 마찬가지로 가천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서울여대 등이 있고요. 한계 4등급으로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올해 처음으로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데 한계 4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인문 쪽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이쪽에다가 지금 자연적으로 넘어와서 함께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국수형 탐구 영역 4개 영역을 갖다가 정할 때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요강을 통해서 그 대학교가 자연계 같은 경우에 미적분 또는 기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정해놨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자연계 쪽에서 반드시 과탐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과탐만 등급으로 인정한다고 했었을 때에 그렇게 또 과탐을 골라서 등급을 인정을 하도록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렇게 2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은 대체로 표시가 안 돼 있는 대학들은 탐구 영역을 하나만 반영한다는 것이죠. 탐구 둘 중에서 하나만 반영하는데 이 대학들은 의대가 굉장히 그런 대학들이 많은데 탐구 영역 2개의 평균을 갖다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구 2개를 다 확인해서 등급을 정하는 대학들이니까 예의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작년과 비교해서 좀 높아진 대학과 다음 화면에 좀 낮아진 대학과 다음 화면에 높아진 대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작년 대비로 좀 낮아진 대학들입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 인문 쪽이 세기합 학과에 따라서 6, 7, 8 적용이 됐었는데 올해서부터는 2개합 5로 좀 낮춰졌고요. 그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수, 영탐, 탐구 하나 반영으로 해서 2개합 7을 정했었는데 올해는 탐구를 빼버리고 국수형 중에서 한계 3등급 조금 낮아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낮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성균관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성균관대가 작년까지 영어를 따로 2등급을 정해놓고 그리고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을 가지고 2개합 3이나 4.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개합 한 6, 3개합 7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는요. 탐구 2개를 탐구 하나만 반영하는 걸로 하고 영어를 2등급이라고 정해놓지 않고 영어를 포함해서 국수영탐으로 정해서 3개합 5나 6 인문이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더 재밌습니다. 국, 수, 영, 과탐 하나, 과탐 2개. 그러니까 5개의 과목으로 보는 거죠. 과탐 하나, 과탐 2개까지 다 나눠놨으니까 5개 영역을 5개 과목으로 놓고 그중에서 3개합 5나 6을 충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탐구를 잘하는 학생이 탐구 하나를 3, 탐구 하나를 2 정도 받아놓고 다른 쪽에서 혹은 다른 거 하나를 잘 받으면 합이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탐구 2개를 가지고 2나 1 정도를 받게 되면은 더했었을 때 3개합 5나 6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도 조금씩 낮춰놨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가 3개합 6 작년에 적용하다가 올해는 수학을 필수로 정해놓으면서 2개합 5로 낮춰놨습니다. 수학이 필수로 들어가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금 애를 먹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2개합 5 정도가 되니까 작년 대비로 좀 낮춰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앙대학교 인문 쪽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요. 작년에 탐구가 2개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탐구가 하나만 반영됩니다. 중앙대학교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탐구 2개에 3개합 6을 걸어놓고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문계 학생들이 굉장히 충족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대가 애를 먹었는데 올해 탐구를 하나만 반영하는 걸로 좀 낮췄습니다. 좀 높아진 대학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희대 약대가 작년에 2개합 5였습니다. 약대치고 상당히 낮았었죠. 2개합 5 정도였으면 아마. 그런데 올해는 3개합 5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경북대학교 전자나 모바일이 이게 계약학과인데 2개합 2로 높였습니다. 작년에 2개합 3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숭실대학교가 좀 재미나게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영어를 빼고 국수탐을 가지고 인문은 2개합 6, 자연은 2개합 7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숭실대학교가 이제 드디어 영어를 포함해서 국수 영탐을 놓고 인문은 2개합 4, 자연은 2개합 5로 했고 탐구 2개를 작년까지 반영하다가 탐구 하나만 반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신설된 수능의 최저학력 기준
논술 전형에서 보면은요, 가톨릭대 약대가 논술 전형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3기합 5고, 성균관대 의예과가 들어왔습니다. 논술에 4기합 5, 굉장히 높죠. 홍익대교 세종 캠퍼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 4등급. 자, 이제 논술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을 확인하고 나서 논술 전형의 유형을 좀 구분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열인데요. 인문계열은 크게 나눌 것이 언어만 보느냐, 혹은 언어 위에 수학적 논술을 확인하느냐,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눠 놓을 수 있습니다. 즉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어만 보거나 언어 논술이 인문 논술이죠. 그런데 인문계 쪽 논술에서 이렇게 통계 도표나 수리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자면은 일반적으로 어문학계라든가 순수 인문학 쪽은 언어 논술만 보는 대학들이 많고요. 인문사회 쪽, 예를 들면 경영이나 경제라든가 혹은 사회과학 계통의 학과들을 다 포함해서 그때는 통계도표를 보는 학교들 혹은 수리논술을 보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연세대학교라든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학생들이 수학 안 해도 논술로 도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반드시 수학적 사고력이 있어야 됩니다. 통계도표 분석이라든가 수리논술이 어문학이라든가 순수 인문학 쪽 학과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확인해야 되겠고, 본인이 수리논술이라든가 통계도표 분석에 약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요, 인문학적 사고력만 갖고 논술에 대들 수 있는 학교만 골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통계도표라든가 수리논술이 들어가는 인문논술 대학에서는 언어논술 쪽의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변별이 통계도표 분석이라든가 수리논술에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유의해서 인문논술을 대비하는 학생들께서 준비를 잘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영어논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문이 영어로 나온다는 것이요. 연세대학교라든가 예화이대 인문한, 순수 어문학 쪽이죠. 그리고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영어가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여기 교과 논술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과와 관련된 논술을 보는 대학입니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그렇고요. 특히 가천대, 수원대, 새로 생긴 올해 새로 들어온 서경대, 이 3개 대학은 국어하고 수학을 길지 않은 서술식,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서답형 서술식 문항 답안 작성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국어 6문제, 수학 9문제, 혹은 수학 6문제, 국어 9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가천대, 수원대, 서경대 같은 경우는 논술이 어느 정도 좀 쉽게 정리가 돼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긴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적응할 수 있는 논술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연계 쪽은요, 크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수학만 보는 대학과 과학을 보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수학을 보는 대학과 과학을 보는 대학이 거의 비등비등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는 수학을 보는 대학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건국대학교가 올해 다시 또 수학을 보는 대학으로 갔고, 작년, 재작년에 경희대학교가 수학만 보는 쪽으로 갔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아마 2024 대입 전형 세부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시행 계획 안 해보니까 중앙대학교는 지금 내년에 수리논술만 보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점차적으로 자연계 쪽에서는 수학만 보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을 반영하는 대학들 중에 혹시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있는지, 아마 성균관대, 중앙대, 연대 정도 남아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학들에 해당이 되면은 과학도 준비해야 되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수학 논술을, 그러니까 수리 논술이죠. 수학만 가지고 논술을 치르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수학 논술의 시험 범위를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수완, 수투, 미적분, 확통, 기하까지 들어가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수완, 수투, 미적분만 들어가는 대학이 있고, 혹은 수완, 수투만 들어가고 확통과 미적분이 안 들어가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요강을 보면은 각 대학별로 수리논술을 보는 대학의 수학 시험 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논술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본인에게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인지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시험 시간을 가지고 분류를 해봤습니다. 인문 쪽에는 150분 동안 논술을 보는 대학은 없고요. 자연계 쪽의 논술에서 연세대학교와 그 울산대 의예, 11명 뽑는 울산대 의예과가 150분 동안 2시간 30분이죠. 엄청 길게 논술을 보고요. 그리고 120분 대학, 100분 대학, 90분 대학, 80분 대학으로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교가 몇 분 정도 보는 걸 확인하면 되겠고요. 대학교 요강에 들어가게 되면은 120분, 100분, 90분, 80분이 어떻게 분류되고
어떻게 치러지는지가 시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오전에 혹은 점심때, 오후에, 저녁때 이렇게 시험 시간표별로 나와 있으니까 직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80분 보는 대학교 안에 보면은 지금 보시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천대, 수원대, 서경대 쉽게 나온 논술대학과 한국공학대와 한국기술교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과 쪽과 이과 쪽을 지금 같이 뽑고 있는데 80분 정도 되기 때문에 적응만 잘 하면은 본인이 나름대로 논술에 어느 정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적응할 수가 있는 대학들이니까 확인해보고 전략으로 삼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화면은요, 제가 지금 2개 대학만 지금 참고로 뽑아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논술 전형의 안내는 요강을 참조하세요 하는 그 말에 참고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국공학대와 서경대 두 대학에 들어가서 오려갖고 나온 겁니다. 요강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리논술 세문항이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배점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학생부가 반영을 뛸 때는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 부분 시험 범위가 나와 있죠. 수완, 수투까지만 보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국공학대학교의 자연계 시험범위고요. 이쪽에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서경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 9문항, 수학 6문항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문항 배점은 10점에서 20점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경대가 처음 실시하는 대학이라 제가 한번 골라봤고요. 한국공학대 같은 경우는 올해 이름이 바뀐 대학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요강을 참조해서 예시했습니다. 모든 다른 대학들도 요강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보다 내지는 이거보다도 더 자세하게 논술 전형 안내가 요강에 있으니까 논술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은 요강을 참조하고 또한 그 대학교,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교에서는 논술 전형 안내 책자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논술 전형 안내 책자를 확인하고 그 안에 있는 논술 전형 모의 문제라든가 모의 논술 문제라든가 아니면 작년도 논술 문제를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거는요. 논술 전형 경쟁률을 좀 뽑아봤습니다. 사실은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 높지는 않습니다. 10대 1도 안 되는 논술 전형의 대학들도 꽤 있고요. 그런데 제가 논술 전형의 대학들 중에서 이렇게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지원할 때에는 학과라든가 혹은 경쟁률 같은 것을 좀 확인하시고 지원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뽑아본 겁니다. 인문계 쪽을 보시면은요, 대체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들이 그 대학에서 경쟁률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보면은 여기 숭실대 언론홍보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되겠고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언론 쪽 학과들이 대부분 논술에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매년 보면은 국어국문학과하고 철학과가 경쟁률이 높습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보니까 7명 모집에 118대 1이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개 합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하게 보고 논술 전형으로 많이 도전하는 편이라 그런지 일반 학과들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꽤 높이 형성이 됩니다. 경희대 한의학과 인문 같은 경우는 303대 1까지 갔었고요. 이쪽에 자연계 쪽을 보면은 역시 작년서부터 선발하기 시작한 약대 쪽이 정말 약진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약대가 처음 생겼는데 성균관대 약대, 동국대 약대가 거의 지원하는 인원수는 비슷했습니다. 성균관대 5명이기 때문에 666대 1, 동국대 6명이라서 583대 1이 된 것이지 지원하는 인원수는 거의 비슷했고요. 사실은 인하대학교 의예과가 매년 경쟁률로 탑이었었죠. 그런데 약대가 들어서는 바람에 작년에 밀렸습니다만 인하대 역시 의예과가 486대 1, 인하대와 함께 아주대 의대가 468대 1, 거의 매년 비슷비슷하게 400대 1을 넘기는 그런 대학들이었고요. 그 밑에 보면은요, 의대나 약대, 수의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서강대 같은 경우에 컴공이나 전자공학이 150대 1, 140대 1, 176대 1 거의 꽤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성균관대 소프트웨어도 142대 1까지 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소프트웨어라든가 컴퓨터 공이라든가 전자공 최근에 학생들이 직업과 연계해서 인기 있는 학과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약대가 작년만큼 경쟁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약대가 들어오면서 의치함과 함께 경쟁률에 있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 같은 예측이 들고요. 그런 학과들을 지원하지 않을 거면은 예의주시하면서 다른 쪽 학과들을 경쟁률을 보면서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논술 전형 시험 일자입니다.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의 모든 대학들이 요강을 발표했죠. 그래서 그 요강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수능 11월 17일 수능을 중심으로 해서 수능 전에 논술 보는 학교들과 요 다음 페이지가 이제 수능 이후인데 수능 이후에 논술 보는 대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수능 전에 보는 논술 보는 대학들은 몇 개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연대라든가 서울시립대, 가톨릭대, 경기대, 서경대 주로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10월 달에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논술 전형이 실시되고 있고요. 그런데 홍익대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홍익대학이라든가 성신여대가 같이 10월 달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주시에서 논술 전형에 지원할 학생들은 수능 전에 있는 논술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수능 이후에 있는 논술 전형입니다. 아까 앞서 보셨던 화면하고는 좀 다르죠?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17일 수능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 숭실대가 11월 18일 인문을 보고 11월 19일 날 자연을 보고 이렇게 해서 수능 이후에 논술들이 시작을 하는데 11월 19 토요일, 11월 20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과 그 다음 주 11월 26 토요일과 11월 27 일요일에 논술 전형 대학들이 집중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을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시면은요, 11월 26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 이화여대라든가 한양대 인문이라든가 한국외대가 이게 다 인문 쪽이 겹쳐 있는데 이화여대, 한양대,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는 최저가 없습니다만 이화여대, 한국외대 최저가 있는 가운데에서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가운데에서 이화여대나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인문 논술에 영어가 같이 나오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같이 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시간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논술이 겹칠 수가 있다는 것을 유의미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9일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11월 19, 20, 26, 27 대학들은 나중에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 6개를 고를 때 이 논술 전형 일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 오후까지는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 대학교에서 학과별로 시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경희대 같은 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경희대는 인문자연을 망라하고 학과별로 시간이 다 분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접 시간이 분류되어 있는 대학들을 요강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가 지원할 대학들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 겹친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2개 대학을 고른 다음에 내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했다면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실질 경쟁률이 내려갈 것 같은 대학을 공략해 보는 것도 어떠면은 요령이라면 요령이 될 수도 있겠죠. 인하대학교와 아주대가 매년 보면은요, 12월 첫째 주죠.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이제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인데, 다정하게 인문과 자연을 서로 교차해서 항상 보면은 논술을 실시해 왔는데 올해 한양대 에리카가 사실은 11월 26일 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있었는데 한양대 에리카가 올해 갑자기 12월 3일 쪽으로 바꿔서 인하대학교 인문이나 아주대학교 자연 쪽하고 면접일이 또 겹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아마 인하대 아주대 작년도 논술과 올해 좀 판세가 좀 달라지는 경향이 한양대 에리카가 들어와서 조금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익대 그 세종 캠퍼스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올해 처음 들어왔는데 11월 20일 날 있다라는 표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 사례는 중앙대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제공한 중앙대학교 논술 전형 사례를 잠깐 갖고 캡처를 해서 왔습니다. 밖으로 뭐 나갈 거는 아닙니다만 화면에 참고로 제가 띄웠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 중앙대학교 논술 전형 인문 쪽을 보면은요. 최초의 경쟁률 굉장히 높았죠. 낮은 데 3, 40대 1이었고 높은 데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25.8대 1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여기가 탐구를 2개 반영해서 3개 합 6 적용했었던 논술 전형이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아마도 처음으로 수능이 통합형 수능으로 실시되고 미적분과 기하 쪽에서 수능의 1, 2등급 학생이 많이 자연계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인문 쪽 학생들이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앙대학교 논술 전형의 실질 경쟁률을
처음 경쟁률과 비교해 봤었을 때 보면 상당히 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실질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이 안에는, 이 실질 경쟁률 안에는, 이 안에는요, 사실은 성적이 또 너무 좋아서 보러 오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지원을 했는데 시험을 보러 온 학생들만 놓고 판단한 것이 경쟁률이거든요. 실질 경쟁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추측컨대 최저가 안 돼서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같은 경우에는 5명 모집에 629명이 지원을 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은요, 지금 한 7, 80명 정도만 수능 최저를 충족해서 진짜로 시험을 보러 왔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만큼 최저가 사실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가 있는 대학교에 최저를 충족하는 것이 논술 준비보다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물론 논술 준비해야겠습니다만 최저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을 충족하게 되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러시아 문화 같은 데 보면은요, 실질 경쟁률이 2대1도 되지 않았어요. 5명 중에서 결국 8명이 와갖고 논술을 봤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논술 전형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일반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의 경쟁률보다도 못한 경쟁률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논술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죠. 성적을 보면은 논술 성적은 다른 과에 비해서 잘 나왔어요. 물론 준비한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실질 경쟁률이 엄청 차이가 났고, 그 바람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 논술을 최저를 탐구를 하나만 반영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자연계 쪽인데요, 상대적으로 인문 쪽보다는 통합형 수능에 있어서 미적분과 기화 쪽에서 1, 2등급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실질 경쟁률이 문과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명공학이라든가 예술공학이 있는 안성 캠퍼스 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쪽이 안성 캠퍼스 쪽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보면은 최초 경쟁률도 낮았지만 실질 경쟁률, 작년에 안성 캠퍼스가 2개합 5, 여기다 지금 써놨습니다만 2개합 5 정도 됐거든요. 이 2개합 5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식품 역량 같은 데는 8명 모집 인원에서 한 6명, 7명 정도밖에 안 나온 거죠. 0.9대 1이니까. 결국은 최저만 맞히면 다 합격하는 일이 벌어진 학과도 있었다는 것이죠. 논술 전형에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의 경쟁률 보실 때 사실은 실질 경쟁률이라는 것이 최저학력 충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 보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화면은요,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는 대표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 경쟁률이 전체 경쟁률보다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인하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이 수능 이후에 있잖아요.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능을 응시하고 수능을 보고 최저학력 기준과 관계없이 내가 이 정도면은 인하대를 정시로 도전할 수 있겠다라는 학생들이라든가 혹은 다른 곳의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서 도전할 대학들이 있는 경우에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생각 밖으로 조금 내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논술 성적에 의해서 이제 합격자가 정해지는데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이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다른 대학에 비해서 합격을 하면은 빠져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하대학교 논술의 특징이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추가 합격이 되는 예비번호가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조금 빠져나갑니다. 지금 자연계 쪽에 인하대 논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질 경쟁률, 아까 인문계처럼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특히 내가 수능을 잘 봤거나 혹은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하는 다른 대학에 응시하거나 해서 했었을 때 본인이 인하대는 안 가도 되겠다 해서 안 오는 학생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인하대학교가 12월 첫째 주거든요. 논술의 제일 끄트머리에 논술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안 오거나 그냥 버리는 학생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실질 경쟁률이 좀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내신 등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내신 등급 이렇게 나와 있죠. 내신 등급을 보시면은 4등급대, 심지어는 최저 등급이 6등급대 합격자도 있는데 논술 전형은 사실은 교과와 관계없이 많은 학생들, 졸업생들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특목고, 자사고, 일반계고가 섞여서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 등급은 밑에까지 좀 내려가 있기 때문에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요. 논술 성적을 보시면은 인하대학교 논술 지금 평균 성적이 수학만 보는 대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인문 쪽보다도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하대학교 논술 기출문제를 보면서 몇 개까지 풀 수 있는가를 확인해서 2개, 3개는 풀 수 있겠다. 인하대학교가 한 3문제 1-1, 1-2-1, 2-1, 3-1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개까지 풀 수 있다 그래서 반 정도를 못 푼다 하더라도 본인이 자신이 있다 조금만 준비하면 되겠다 하면은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논술 평균이 저 정도면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논술 전형 지원 전략 정리하면요. 일단은 대학별로 문제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 가능성을 대학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매우 중요하다. 논술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하게 자신이 없다면요. 논술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을 지원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겁니다. 아까 중앙대 사례에서 보다시피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저 충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요. 모의 논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모의 논술은 그 해에 진짜 논술을 출제하실 교수님들이 연습으로 출제를 해보는 게 모의 논술입니다. 그래서 모의 논술에 응시를 해서 직접 응시를 못한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나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의 논술 문제를 발표하거든요. 그럼 그 모의 논술을 통해서 내가 적응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해의 논술은 모의 논술을 통해서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겠고요. 작년도 논술 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 모의 논술이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이후에 논술 시험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9월달 수시 접수할 때에 수능 이후에 논술 보는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겹쳐지는 경우에 시간까지 확인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진짜 두 대학이 겹친다 하더라도 지원할 경우에는 두 대학교의 경쟁률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 충족 작년도 어디까지 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논술 전형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23 대입 전형 수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